저는 수험 공부의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을 알고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일단 변호사님 지금 25살에 시험을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시험이 진짜 빨리 된 거잖아요.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내지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변에 빠르게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특징으로서 첫 번째로 그 어린 나이 합격한 친구들은 자기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밥을 먹고 어디 뭐 서점에 가서 책 좀 보고 오자 이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좀 시험에 빨리 합격한 친구들은 그런 아주 단순한 부탁도 거절하고 나 무조건 공부하러 들어가겠다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수험 공부할 때 10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10시간 앉아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앉아봐 있는 사람들 많죠. 네. 네. 근데 빨리 합격하는 친구들은 정말 제가 옆에 가서 이름을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좀 가짜가 아니라 얘네는 진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집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그 시간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그 방법이 예를 들어 나는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공부가 잘 안 되면 그냥 10시에 들어가서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험 공부할 때 10시에 잔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나는 10시부터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좀 그 공부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을 조합을 하면은 대체적인 평가가 쟤는 좀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시간을 굉장히 자기한테 맞춰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긍정이 강해요. 자기긍정? 네, 그래서 자기긍정이 강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지 공부를 잘해서 자기긍정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뭐 공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해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뭐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잘할 수 있고 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런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나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에 유독 멘탈이 그래도 좀 덜 흔들리고 좀 강인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약간 그렇거든요. 변호사님 뭔가 좀 스마트하고 그런 느낌인데 독하게 공부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대표적인 거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나는 이 정도로 독하겠어 이런 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네. 그 공부할 때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공부를 하면 네. 이거 마신 이 순간에 책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이에요? 아메리카노 마시면 책을 못 본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아메리카노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30분 정도 체크를 해보니까 네. 공부의 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스탑워치를 썼었고 네.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고 공부 양을 같이 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아메리카노 너무 양도 많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에스프레소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 대신에 에스프레소 먹으면 그냥 훅 털어놓고 갈 수 있으니까 잠도 잘 깨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건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예, 말씀해주세요. 네.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네네. 그때는 뭐 30분의 시간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부모님이 가끔 신림동에 오셔서 네. 좀 밥 같은 거 사주고 가시고 그러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1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저는 1시까지 공부할 걸 다 끝마치고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좀 차가 막히고 해서 30분 늦게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30분이라는 시간을 버렸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죠. 집에 네. 가야죠 그럼 빨리. 화가 나서 네. 그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당연히 그렇죠. 네, 헤어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엄마 아빠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얘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어. 그래서 그때는 그만큼 제가 시간이 이렇게 뭐 분단위까지도 아까워할 만큼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악플이 달려요? 네.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저는 네, 공부할 때 우리가 10분만 더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그 당시에는 공부의 시간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합격하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게 큰 효도지. 내가 여기서 부모님 30분 빨리 뵙는다고 그게 뭐 인생에 엄청난 효도를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순수성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공부하는 사람 치고 너무 프로답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 30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네. 수험생 솔직히 이거 보시는 건데 하루에 5시간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분씩 하면 그거 몇 개 돼요? 10파트인데 그중 한 파트를 내가 남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냈다? 이거는 엄청난 손실인데 그 악플 다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갑자기 좀 흥분했는데 야 근데 아까 충격적이야. 내가 아메리카노를 내가 먹는 시간을 체크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게 고개 들 때마다 눈을 그럼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네. 이게 나중에 보면 뭐 이 시간이면 분명히 내가 10장을 봐야 되는데 보면 뭐 7장밖에 못 봤다. 이게 수치로 보이니까. 네. 와 근데 너무 진짜 독하시네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수능 공부할 때 내신 뭐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책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단권화라는 말이 존재하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쓰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변호사님만의 단권화 비법,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도 많이 올려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책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책을 시험 전날 봤을 때 한 번에 다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험 전날 한 번? 네.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사실 저희 몇천 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네네. 그만큼 빠르게 좀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책에 입체감을 주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통 3번 이상은 보잖아요. 3회독 이상은 보기 때문에 우선 처음 책을 볼 때는 그냥 이해 위주로 봤어요. 강의 들으면서 뭐 책을 보고 이러니까 내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그냥 뭐 체크만 하는 식으로 넘어갔고요. 네. 두 번째로 책을 볼 때는 학설과 판례, 쟁점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여야 되니까 색을 나눠서 책에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뭐 쟁점은 노란색, 학설은 파란색, 판례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면 책을 볼 때 판례가 없는 부분은 빨간색이 없고요. 뭐 쟁점이 없으면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내가 기출 나왔던 건지 문제 풀고 하는 건가요? 강의를 들으면서 뭐 강사가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문제 풀면 기출문제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추가로 했던 건데 그 학설 판례 쟁점 이거 표시를 하면서 저희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기본서 말고도 봐야 될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책을 여기서 2권, 3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뭐 포스트잇에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려서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책의 내용을 좀 늘리는 그 공부를 이순한 두 번째 책을 볼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양을 늘려갔죠. 이유가 있으셨어요? 수험가에서 일반적인 어떤 통념은 양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봤을 때는 양을 늘린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3순환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기본서 보고 기출문제 보고 뭐 요약본 보고 할 텐데 저는 이 책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순환 때는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3순환이 되면 이건 빨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오려서 붙이고 뭐 연필로 체크하고 기출문제 체크할 때도 그냥 내가 틀린 부분이 이 책에 어디서 나왔다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함정이 뭐였고 어떤 개념하고 헷갈리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기본서에 좀 체크를 하는 식으로 그
두 번째 책을 볼 때 정리를 그렇게 했었고요. 이거 궁금한 게 여기서 그럼 어떻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헷갈림 이렇게 적나요? 아니면 뭐 출제 포인트는 무엇임 이렇게? 네, 몇 페이지에 어떤 개념과 뭐 혼동시키니까 뭐 같이 볼 것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해서 네. 그 좀 체크를 했었고요. 죄송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 풀면은 네. 내가 이거 풀고 알았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풀고 또 틀리잖아요. 네.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 사고 과정을 거기다 적으면서 좀 사고 과정도 담거나가 좀 됐던 거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헷갈리거나 틀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유를 옆에다 같이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기본서를 펼치면은 내가 뭐가 헷갈리고 뭐가 틀린지 이게 네. 다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게 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기출 문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이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유창성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면 잘할 거야 해서 절대 네. 안 적잖아요. 책 진짜 네. 약간 강박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밑줄만 긋고 그런데 그냥 그런 변호사님 책은 좀 지저분한 편이에요. 어때요? 그 뭐가 붙어져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뭐 여기에 100페이지랑 같이 볼 것 뭐 이런 식으로 해놔서 항상 헷갈리는 개념을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네. 2순환 때까지 이렇게 양을 늘렸다면 이제 3순환 때는 시간이 별로 없을 때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는 그 양을 줄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책에 많이 뭐 필기도 되어 있고 색깔도 칠해져 있으니까 네. 중요하지 않거나 문제가 안 나왔던 부분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앞으로 여기는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게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이해가 됐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냥 떼서 띄워버리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빗금 긋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빗금을 긋지 않고 그 제가 모르는 부분만 그 옆에다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놨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중요도 순으로 붙여놔서 나중에 돼서는 테이프 붙임 대만 그만 보겠다. 네, 보고 시간이 남으면 네. 그 다음 거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요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학창 시절 때 제가 책이 기억나는데 테이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쵸.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그게 다 모르는 네. 거였어요? 아니 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암기 안 완벽하게 한 게 됐다. 그런 네. 부분이었구나. 네. 점차게 줄여지는 거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몇천 페이지도 시험 전날 다 봐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내가 정보를 집약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포스트잇도 네. 붙이고 그다음에 내 사고 과정까지 오히려 다 네. 적고 근데 점차 아는 것들은 줄여가고 네. 옛날에 그 최연소 합격자 중에 지금 이제 김현장 변호사신데 안 나오는 부분 화이트로 지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하고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약해서 그런 건 잘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양을 줄여서 그것만 반복을 하니까 시험 전날 한 번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네. 거네요. 시험 전날 한 번 보는 게 중요한가요? 시험 전날 한 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네. 사실 저도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저희 시험 치기 전에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있었잖아요. 네네. 전 그때도 한 번 더 봤어요. 더 보셨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 네. 1시간 안에도 다 봐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전략이 달랐어요. 시험장에 가면 어차피 나는 공부는 돼 있고 내 라이벌들이잖아요. 네. 일부러 잘하는 척 했어요. 아. 누가 나보고 기죽을 일단 멘탈을 높이는 전략을 전 쓰고 그래. 저는 현장에서 책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재수없게 내가 모르는 게 나와버리면 멘탈이 박살나니까 괜히 무섭더라고요. 두세 조금. 번도 봤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근데 멘탈이 한번 박살날 뻔 한 적이 있는 게 우리가 사법시험 2차 첫 시간이 헌법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시험. 행정법 시험. 이거 행정법인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고 다시 보니까 헌법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양을 늘렸다 내가 줄이고 시험 전날 한번 이거를 다 보는 게 중요한데 뭔가 좀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걸 생각하면서 좀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2차는 서술형 공부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책을 볼 때는 네. 목차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목차를 대부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목차가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차를 일부러 그것도 노란색 형광펜 이런 걸로 다 표시를 해놔서 네. 마지막에 책을 볼 때는 목차 보고 안에 대주제, 소주제, 쟁점, 학설, 판례 이렇게 기억나는지 체크하고 기억나면 넘어가고. 네. 실제 시험에서 쓰는 뭐 이런 느낌을 갖고 하신 거네요? 쓸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점검을 쭉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저는 그 문장을 외울 때도 네. 한 번도 문장을 전체 다 외운 적 없었고요. 그냥 키워드만 네. 동그라미 쳐서 키워드만 외우고 네. 현장에서 바로 그냥 제가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내가 앞두고 있다. 근데 지금 네. 하루 전날, 이때도 하루 전날 다 보는 게 중요한가요? 객관식 시험 볼 때도 저는 하루 전날에 어. 책을 다 봤었고 네. 사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면은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판례 공부할 때도 키워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문제를 읽을 때도 그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키워드가 5개가 있으면 네. 5개가 다 있는 지문이면 그거는 정답인 지문인 정답이. 거고 그 키워드가 그 중에 다른 게 있으면 그건 오답 지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선별하고 좀 빨리빨리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네. 연습을 하려면은 책도 그런 식으로 전날 다 볼 수 있게 줄일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키워드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밑줄만 그었는데 네. 나중에 3-4번 보기 시작할 때는 키워드가 눈에 보이니까 그때는 키워드를 똑같은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키워드 위주의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다 보면 객관식은 딱 단어를 보는 순간 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불공정 행위하면은 부재소 합의 이런 무조건 답이고 뭐 이런 네. 식의 매칭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처음 문제를 풀어보는 분도 계시다 그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하나 OX를 다 하신대 읽으면서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시험은 시간이 네, 절대로 네.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시험 전날 무조건 한 번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채널에 나오신 모든 공부 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변호사님 채널을 또 보다 보니까 9급,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빨리 합격할지,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쳐보지는 않으셨지만 공부의 원리들은 또 통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좀 합격을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제안해주고 싶은 공법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공부법의 본질, 그러니까 수험 공부의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선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을 알고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좀 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첫 시험은 이거 그냥 한번 쳐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장 갔다 오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3개월, 6개월은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이번 시험도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과 그냥 한번 쳐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느끼는 게 다르고 너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시험 기간이 이렇게 어쨌든 3개월, 6개월도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 시험도 무조건 이거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내가 3개월 동안에 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쳐보는 거라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상하게 저는 모든 시험에 다 한 번씩 떨어져 보고 합격을 했거든요. 네.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네. 근데 이게 시험에 떨어져 보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가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저는 그 2차 떨어졌을 때는 네. 2차 4일 치는데 네. 제가 4일 밤은 셀 수 있을 줄 알고 아. 네, 잠을 거의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네. 수험장에서 졸리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래서 그때는 네. 내가 절대 오버하지 말고 네.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시험에 떨어졌을 때 민사소송법 꽈락으로 떨어졌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치기 전에도 제가 민사소송법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민사소송법 공부하면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하니까 네.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 시간을 그냥 n분의 1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제가 3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민사소송법을 1달 반 공부하고 6과목을 다 1달 반 안에 다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시험에 붙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험에 떨어져 보면 이제 뭐 나의 뭐 수면 시간이 문제였는지 실력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좀 실전처럼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시험 한 100일 전 정도 되면은 독서실이 텅텅 비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렇죠? 네. 그게 네. 시험 100일 정도 되면 네. 나 이번 시험은 글렀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네,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시험 100일 정도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속도를 내가 따라가기에 버거우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자꾸 자기 부정 같은 마음이 커져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 절대 도망가지 말고 꾸준히 앉아서 버티고 실전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멘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실전에 부딪혀 보는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부법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변호사님만의 뭔가 난 이게 꼼수 공부법이 좀 있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추천을 해도 되나 싶은 공부법이었는데요. 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네네. 보통은 저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시간은 그냥 가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암기였는데 네. 이해, 요약, 암기 이렇게 갔었는데요. 네. 그 순서를 바꿔서 요약, 암기, 네. 이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뭐 두 문자를 딸 때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두 문자 따가지고 네. 암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암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우선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겠지만 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네. 우선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네. 그래서 정말 공부가 안 될 때 한번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해랑 암기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암기를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그랬는데 말이 기억이 안 나. 그 말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냥 머리에 있어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준비하셨던 법학 같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운 후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회계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공부법이 아니라 당연한 공부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누나를 고정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하시고 못하면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또 꼼수 공부법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저희는 어떤 한 주제를 공부를 하면 그 뒤에 그 사례가 나왔었는데 네. 그 사례가 보면 대부분 문제도 길고 답도 긴 경우가 많아서 무식이죠.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례가 핵심이었어요. 그 사례는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사례로 만들어 놨다 생각해서 사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처음에 사례를 한번 읽어보고 그 사례는 그냥 그 그림으로 간단하게 다시 메모를 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문제는 대충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대충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쟁점이 뭔지만 알면 되니까. 네. 그리고 답안이 중요하니까 저는 답안 위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답안을 먼저 보고 이 답안이 왜 나왔지 하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정도로만 보는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답안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인데 문제보다는 좀 답안에 위주로 보는 식으로. 어차피 원하는 답안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할 것이다. 중요부는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생각을 해주죠. 메타인지력이 엄청나신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뭐 이게 똑같이 시험에 나올 일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있나. 천재다. 같은 게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답안은 거의 같고 항상 보면은. 이 문제는 쟁점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네.